조건이 첫 번째 여자 변호사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집 근처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줌마일 것. 이걸 연결시키면 집 근처에 있는 아줌마 변호사를 저는요 구로구에 사무실에 있는 아줌마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변호사입니다. 결혼은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이혼은 네 맘대로 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좀 일이 많아서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되게 찍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찍어가지고 막 이 욕망이 찍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가득해요. 내용도 되게 많고 그동안 드릴 말씀도 되게 많고요. 근데 제가 바쁜 와중에 영상을 꼭 찍어야, 이거는 꼭 찍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금 늦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혼 전문이 아니고요. 저는 변호사가요, 전문이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력이 오래되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집중된 전문성이 있다면 그때 전문을 쓰면 모르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전문이라는 건 그냥 그 사건만 하겠다, 다른 사건은 모른다, 뭐 그렇게밖에, 그런 의미로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변호사가요, 만약에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게 이혼만 관련되진 않거든요. 거기는 민사적인 문제, 형사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이혼만 전문으로 한다는 건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서 저는 무슨 전문 변호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는 사건 중에는 뭐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고 가사도 있죠. 근데 가사 이혼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사 사건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상담을 오셨는데 이분도 역시나 이제 부부간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여기를 찾아온 이유, 그 많은 변호사 중에 하필이면 저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제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조건이 첫 번째 여자 변호사여야 돼요. 여자 변호사. 왜냐면 그 남자셨으니까 남자의 이야기를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면 재판부에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자 변호사일 것. 저는 여러분 여자잖아요. 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 여자 변호사,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집 근처일 것. 그러니까 너무 멀면 이렇게 상담 받으러 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멀어지니까 집 근처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줌마일 것. 아무래도 그 부부간의 문제라는 게 법적인 걸로만은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에요. 꼭 이혼 경험이 아니라 이혼 경험도 있으면 좋겠죠. 경험이 있는 변호사라는 건 부부 생활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아줌마일 것. 그 조건을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연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집 근처에 있는 아줌마 변호사인 겁니다. 이분이 찾으시는 변호사는. 근데 제가 딱 그 조건에 딱 맞는 변호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우겨도 저는 아줌마고요. 제가 아직도 여자인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전 여자니까, 여자인데 결혼했으면 아줌마잖아요. 아줌마고 변호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는. 그래서 너무 웃겨서 그분이랑 이제 처음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그냥 같이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구로구에 사무실에 있는 아줌마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하고 있는 아는 변호사, 여러분들이 아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 전문은 아니지만요, 이혼 관련된 사건이 있으시면, 아니면은 여러분 특히 결혼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아까 결혼과 이혼과 이혼 후의 삶,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결혼 어떻게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해요. 근데 또 이혼을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를 좀 곡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건 제가 따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혼을 신속하게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대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혼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죠. 뭘 하라는 거냐면 사람을 빨리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때 몰랐잖아요.
물론 모르진 않았죠. 모른 척 한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눈을 질끈 감고 나 자신을 속이고 결혼을 했으면요, 이 사람이랑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죠. 물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노력을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되나요? 아니죠. 멈추셔야 됩니다. 나의 노력을 멈추고요. 저 사람에 대한 이제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노력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건요, 나도 어떤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고요, 나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쟤도 노력을 할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문제의식이 없어. 쟤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나는 계속 노력해. 일방적인 노력을 해.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 있죠? 여러분들 시간이 자산입니다.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낭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도 쟤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그 알고 있는 걸 꾹꾹 숨기죠. 그래서 자기 기만을 하죠. 쟤는 변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변해야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쟤는 변할 거야. 그렇게 자기 기만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런 마음의 결정만 빨리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혼을 신속하게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제가 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결혼은 신중하게 해요. 왜? 결혼은 네 맘대로 할 수 있지만 이혼은 네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많이 간과를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이고요. 결혼을 신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교육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교육을 들으시면 되고요. 제가 다양한 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다들 자기 얘기는 너무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을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보다 더한 경우도 많죠. 그리고 공통돼요. 뭐가 공통되냐면 제가 결혼한 사유를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했는지를 물어보고 쭉 말씀을 나눠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혼 사유가요, 나는 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건 다르죠. 주인공은 다르죠. 무대도 다르고 주인공도 다르지만 그런 요소들을 빼잖아요. 빼면은 결국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이혼하는 사유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누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사실은 결혼할 때도 그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이혼 사유는 결혼한 사유랑 똑같다.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한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이 고민이다, 또는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다, 그럼 이혼 후의 삶이 고민이다. 이혼 후에도요, 여러분, 이혼 후가 끝이 아니죠. 이혼 후가 진짜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 교육을 들으시고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십시오. 제가 유튜브에 근처에 사는 아줌마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주셔도 된다면 뭐 이렇게 익명 처리해서 주실 수 있다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험이 아주 많은 아줌마 변호사이자 여러분의 아는 변호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앞으로의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옷이 예쁜 것 같아요. 어때요? 사서 입을까? 응. 사이즈가 맞을라나? 안 맞으면 어때? 뭐 그냥 대충 입어. 12,000원인데 남자 건가? 이거랑 빨간 바지 어울리니? 빨간 바지? 아니? 안 돼? 엄마 빨간 바지랑 입을 건데? 이건 어때? 그건 할아버지. 이거는 좀 그렇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색이 되게 예쁜데? 사람? 살까? 12,000원?